이태원 달서구청장이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달성구는 새롭게 증축한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에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인 창꽃마루를 조성했습니다. 9일 볼리동 지루지 봉사단과 국제로타리 3700지구 봉사단이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설렁탕 200그릇을 직접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달성구는 구지면 화산 1위 반도 3차 경로당 개소식을 지난 8일에 가졌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주최하고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2022 달서구 어르신 예능 경연 대회가 8일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짜장차가 8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짜장면 무료 급식 활동을 펼쳤습니다. 달서구는 9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2년 장애인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9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계명문화대학교와 달서 반려견 놀이터 위수탁 계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연극 우리들의 히어로가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라운에서 연극을 개최합니다. 프랭크 와일드혼의 뮤지컬 콘서트 온리 러브가 11월 18일 계명아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이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지역 내 한 유권자에게 이태원 구청장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10여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7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태원 구청장에게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권자 A씨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편 달서구 6선거구 소속 전태선 시의원도 2020년과 지난해 말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기금속을 건넨 혐의로 7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성구는 새롭게 증축한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에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인 창꽃마루를 조성했습니다. 앞서 달성구는 지난 2020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여성친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는 화원읍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1층에 215제곱미터 규모로 창꽃마루를 조성했는데요. 창꽃마루는 여성친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어울리고 쉴 수 있는 문화휴식처로 참 여성친화도시 실천으로 꼽히는 소통 공간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공간에는 장애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정인 장애인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솔트가 자리 잡고 있어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주인이 되는 열린 휴게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달성구는 2020년부터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되어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다양한 주체들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친화 도시 거점 공간인 창꽃마루를 조성하였습니다. 이곳 창꽃마루는 생활문화 복지 제공을 위한 소통의 장이며 더불어 장애인 복지 사업 일환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편하게 와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최재훈 군수는 국민 모두를 위한 공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와 역량 강화는 물론 달숭군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여성 친화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볼리동 지루지 봉사단과 국제로타리 3700지구 봉사단이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설렁탕 200그릇을 직접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볼리어린이공원 주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루지 봉사단과 국제로타리 3700지구 봉사단 30여 명이 한 끼 식사가 간절한 독거노인과 빈곤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설렁탕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봉사는 대구 로타리 클럽 봉사단과 저희 지루지 무료봉사단과 일일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큼 내야 돼요? 평일인데도 우리 대구시 로타리 클럽 봉사단과 또 우리 지루지 무료급식 봉사단이 같이 오늘 하루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동사무소와 연결돼서 독거노인들과 우리 이웃에 대한 한 200인분의 설렁탕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잡수시고 하여튼 건강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만들어진 설렁탕 도시락은 볼리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했으며 설렁탕 도시락을 전달받은 석준원 동장과 직원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 내 독거노인과 빈곤 어르신들에게 설렁탕을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렁탕을 200인분을 마련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나눔 봉사할 예정입니다. 마련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루지 봉사단은 볼리 어린이 공원에서 주 4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13년째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 로타리 3700지구 봉사단은 장애 아동 돕기, 의료진 지원 봉사, 그리고 장학 사업과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숭군은 구지면 화산 1위 반도 3차 경로당 개소식을 8일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정 군수와 군의원을 비롯해 윤영현 대한노인회 달숭군 지회장, 마을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국민 의례와 인사말,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식, 떡케이크 절단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화산 1위 경로당은 연면적 126제곱미터 규모로 반도 3차 302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형 구조로 할머니 방과 할아버지 방으로 나누어 휴식 공간으로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락한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중한 쉼터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경로당이 여가와 배움, 건강 증진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종합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현재 329개소의 경로당을 운영 중이며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 건강기구 및 생활용품 지원 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주최하고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2022 달서구 어르신 예능 경연 대회가 8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노인문화 향유와 활동 참여 분위기 조성, 그리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단절된 일상 회복 시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빈으로 참석한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김해철 달서구 의회 의장은 축사와 함께 부모 노래를 불렀으며 본 공연에 앞선 축하 공연에서는 학상 풍물패의 신명나는 풍물놀이와 김경자 소프라노의 열창으로 공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식전 행사 후 10개 팀들의 예능 경연 대회로 꾸며진 본 공연에서는 합창, 연주, 무용과 댄스, 그리고 마술 공연까지 어르신들의 숨은 재능과 열정을 볼 수 있는 무대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빠의 청춘을 부른 강용수 외
1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청춘 남성 중창단의 합창은 관객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많은 점수를 받으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아름다운 궁중무용을 선보인 은빛 하모니 동아리의 회관무 춤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우수상에는 최선자님의 이빨새 동화구연이 수상했으며 하기순, 하순자님으로 구성된 하하마술단이 인기상을 수상하며 2022 달서구 어르신 예능 경연대회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자장차가 8일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자장면 무료 급식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350인분 자장면을 복지관 어르신과 지역 어르신 등에 무료로 제공하여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난해 5월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짜장밥 포장 나눔에 이어 오늘은 가을 하늘이 한창 가운데 오늘은 밖에서 만나게 드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늦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짜장면 작은 한 그릇이지만은 과거에는 아주 특별한 날 입학식 아니면 졸업식 때만 드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래서 과거를 추억을 한번 되새기면서 마지막 가을을 느끼고 짜장면 한 그릇에 추억을 담아 추운 겨울 건강한 겨울을 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봉사단에서 봉사활동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르신들께 맛있는 짜장면 이렇게 잘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아름다운 봉사단에서 동행봉사단에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은 매년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자장면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9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2년 장애인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취업 박람회는 20개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보조, 사무직, 환자약품 이송, 현장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등록장애인 8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참여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정보 제공을 비롯해 캘리그래피, 힐링 타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현장에는 행사 참석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수화 통역사와 일자리 지원센터 및 장애인 고용공단 관계자가 배치돼 행사 안내와 이력서 작성 등을 도왔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올해 상반기 일반인 대상 온오프라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매월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 내에서 소규모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위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9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계명문화대학교와 달서 반려견 놀이터 위수탁 계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체결식은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달서 반려견 놀이터의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계명문화대학교의 박승호 총장과 김윤갑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견 놀이터 위수탁 계약 체결과 지역 최초 반려견 놀이터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반려문화 허브로 조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계약 내용은 위탁 사무의 범위와 위탁 기간, 수탁 재산의 관리, 사업 계획, 사업 수행 방법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반려견 놀이터 개장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심의 등의
추가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현재 주차장과 관리용 도로 등 토목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내년 1월에서 2월에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을 보완하고 내년 3월부터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극 우리들의 히어로가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라원에서 연극을 개최합니다.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연극 우리들의 히어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개인주의를 통해 발생하는 폐해들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흐릿해져 가는 이 사회의 영웅들을 통해 세상의 따뜻함을 다시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숨은 영웅들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 그분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본받고자 합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민초아는 우연히 만난 차유리를 통하여 히어로의 꿈을 꾸게 됩니다. 히어로를 꿈꾸며 지내던 중 보육원의 부정부패를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보육원을 탈출합니다. 보육원을 나온 민초아는 홀로 엄마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할머니와 우연히 만난 동네 바보까지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리게 되고 히어로 팀을 만들게 됩니다. 연극 우리들의 히어로가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6시, 일요일 오후 3시에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라원에서 전석 2만 원으로 연극을 개최합니다. 프랭크 와일드혼의 뮤지컬 콘서트 온리 러브가 11월 18일 계명 아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계명 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프랭크 와일드혼의 뮤지컬 콘서트 온리 러브는 타이틀만 들어도 뮤지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7가지 곡들로 무대를 펼칩니다. 더 라스트 키스, 웃는 남자, 엑스칼리버, 지킬 앤 하이드, 몬테크리스토, 마타하리, 스칼렛 핀퍼넬. 이 7가지 작품 넘버 중 꿈, 사랑, 운명, 도전 등 4개 키워드로 구성하여 새로운 개념의 스토리텔링으로 이끌어갑니다. 카이, 민영기, 신영소, 장윤석 등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서 각각의 캐릭터로 출연하여 최고의 무대를 만듭니다. 이번 공연에는 수많은 작품으로 이름을 알린 뮤지컬 음악계 음악감독 브랜드리 지휘봉 아래 민간교향악단의 새로운 60인조 풀편성의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뮤지컬 팬들에게 무한 감동을 아낌없이 선사합니다. 프랭크 와일드혼의 뮤지컬 콘서트 온리 러브가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계명 아트센터에서 전석 5만원부터 12만원으로 무대를 개최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저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존 달서구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사업 대상자는 달서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점수가 350부터 744점, 기존 신용등급으로는 6에서 9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 중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에서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달서구는 기존 최고 3천만 원까지 대출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추가적으로 대출 기준 완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대상자의 신용점수는 879점부터 595점, 신용등급은 3에서 7등급까지이고 타 자금 지원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됐지만 이번에 변경한 경영안정자금 운영은 신용점수 1000부터 595점, 신용등급은 1에서 7등급으로 확대했고 중복 제한 항목 역시 삭제돼 타 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구에서 지원하는 2차 보전도 기존 1년간 2.3%에서 최초 2년간 2% 지원으로 변경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홀로 사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1월부터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해 달서구 한의사회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 코로나19 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코로나19 한방 지원 사업은 달서구 보건소와 달서구 한의사회가 연계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독거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달서구 한의사회는 참여 한의원을 모집했고 올해 연말까지 사업 참여 40여 개 한의원과 대상자를 1대1 연계해 코로나19 후 피로감, 기침 등 건강 상태를 한의학적으로 진찰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 처약 처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처방 완료 후에도 맞춤형 관리법을 대상 어르신들에게 계속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립도서관의 인문학 향연 소식입니다. 달성군의 달성군립도서관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국제관계, 자산관리, 예술 등 최근 사람들의 관심 분야를 인문학으로 풀어내는 달성인문대학과 태극기 기획 전시 등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달성인문대학은 달성군립도서관에서 매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핫 이슈를 인문학으로 풀어내는 달성군립도서관의 대표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 이슈인 영국 왕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주식, 부동산, 그리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상고시대의 자산관리법과 오페라와 뮤지컬 같은 영화음악에 대한 정보와 지식 및 관람 예절까지 전달해주는 도서관에서 음악을 만나다 등 참신하고 실질적인 강의를 통해 주민들이 인문학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나라사랑 태극기 바로알기 기획 전시를 통해 보물 및 국가등록문화재 태극기 사진 액자 40점, 그리고 도서관에 소장된 태극기 관련 도서도 함께 전시한다고 밝히고 강연 및 전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달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소식입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지난 4일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 사업 현장에서 추진한 적극행정을 1차적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내일부 심사위원들의 현장심사와 대학생 기자단의 온라인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레이트 플레이스 투 워크 등 3건을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김정화 이사장은 보다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고객과 주민이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공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 및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전문적, 적극적 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포산초 1인 1학기 교보고 동아리 학생들의 버스킹 소식입니다. 포산초등학교는 지난 3일 학교 옆 고래들공원에서 교보고 크로마하프 동아리 학생과 전교생이 리코더, 칼럼바, 기타, 실로폰, 핸드벨, 바이올린 등 1인 1학기 협연을 펼쳤습니다. 포산초는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을 해소하고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학교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포산초는 교보고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익힌 크로마하프와 교육과정을 연계한 1인 1학기 연주로 학생들의 음악적 예술 감성을 표현하는 장이 됐다고 전했으며 에델바이스와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등 학생 개인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선택한 1인 1학기로 만들어낸 연주 공연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타 연주를 한 6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악기 연습을 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어떤 친구도 소외됨 없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원고의 친구야 별 보러 가자 소식입니다. 과학중점학교인 도원고등학교는 지난 5일에서 6일 양일간 대구과학관에서 우주체험을 떠나는 도원별빛 천문 관측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70년 만에 지구와 가까워지는 목성을 관찰하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1, 2학년 45명이 참가한 이번 별빛 천문 관측 캠프에서 단연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천문 관측 시간으로 천지인학당 강의실에서 별자리 이야기를 듣고 직접 관측소 망원경 실습을 통해 야간 별자리를 관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2학년 김지연 학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성도 관찰해보고 별자리들을 보며 지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광활한 우주는 과학적 지식의 시작인 동시에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대호 교장은 이번 도원별빛 천문 관측 캠프를 통해 천문, 우주, 기상, 과학 등의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 됐을 것이다라며 과학중점학교로서 이공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지난 8일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댕이 마을 어르신 행복 더하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성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들 중심으로 진행된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은 지난 10월 7일 상서고등학교와 동행파트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상서고등학교 조리과 학생들이 직접 소고기국과 반찬을 조리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뷰티 디자인과 학생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네일아트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외에도 본리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하트앤하트나눔 협동조합, 달구벌 주치회 등 각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체험 및 홍보 부스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배청한 위원장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가 코로나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나눔과 봉사에 큰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 시니어클럽이 지난 8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최재훈 달성군수 및 360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달성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달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약 1,7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사고 발생 없이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노후 지원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8일 관내, 계명대, 계명문화대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성서산업단지 우수기업과 함께하는 청년과 기업의 희망브릿지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기업의 희망브릿지 사업은 2013년부터 성서산업단지 내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고 및 대학생 등에게 지역 기업을 소개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협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우수기업 현장 탐방과 기업 채용 설명회 등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현장 탐방은 8일 오전에는 전유산업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한국야스카와 전기를 방문해 회사 소개, 간담회, 현장 견학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청년 인재들이 직접 기업 현장으로 찾아가 현장의 활기 넘치는 모습과 기업의 비전을 느껴봄으로써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기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올해 상반기에 경북기계공고, 달서공고, 대구전자공고 학생 329명을 대상으로 6개 업체가 기업 채용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및 채용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대구강서 소방서는 제60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오전 11시를 시작으로 와룡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6개소에서 진행했으며 소방의 날 행사를 대신해 최근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유사한 화재 재발 방지와 이태원 사고의 교훈을 되새기며 현장 안전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내문 및 홍보 물품 배부, 소화기, 소화전 등 위치 및 사용 방법 알림, 소방차가 원활하게 출동하기 위한 길 터주기, 화기가스시설 사용 시 안전 수칙 준수, 난방기기 등 겨울용품 안전 사용 당부 등이 있습니다. 이용수 서장은 소방 60주년을 맞아 소방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